드디어 프리메라 리가도 개막을 합니다. 이 프리메라 리가가 개막하기 전에 라리가 우승팀과 코파델레이 우승팀이 시즌 전에 대결을 펼치죠. 이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뭐 이 스페인 슈퍼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슈퍼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슈퍼컵은 단판 승부. 근데 이 스페인 슈퍼컵은 홈앤어웨이 너무 사랑하는 스페인이야. 너무 심해 얘네들. 코파델레이도 거의 다 홈앤어웨이야. 그러니까 이게 맨날 뭐 바르셀로나 레알끼리 스페르코파에서 붙고 뭐 코파에서도 붙고 리그에서도 붙고 가끔 챔스에서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시즌에 막 8경기씩 하고 이런 경기들이 있고 이번에도 당장 프리시즌에도 한번 붙었으니까 벌써부터 시동을 거나 이 생각만 드는데요. 이제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인지를 하겠지만은 이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 엘 클라시코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팀은 레알 마드리드였고 코파델레이 우승팀은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두 팀이 시즌 전부터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UEFA 슈퍼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전력이 탄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좀 휴가를 좀 오래 갔다 오면서 이제 몸이 안 올라와서 교체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벤제마와 베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 그들이 제 몫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라인이 정말 강력하고 뭐 측면 수비수들도 뭐 탑이잖아요. 지금 뭐 미드필더와 수비가 탑이다 보니까 뭐 점유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거의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조금 이제 문제가 된 게 후반에 좀 퍼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맨유가 물론 축구는 뻥뻥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괴롭힌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결과를 얻어내면서 이제 좀 사기가 오를 수 있기도 하고 또 실전을 먼저 치렀기 때문에 좀 더 경기 감각이라든가 또 실전 체력도 받쳐주면서 또 뭐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시각이 다른데 UEFA 슈퍼컵을 보면서 베일은 베일이고 벤제마는 벤제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지단 감독이 이스코 시프트를 활용했잖아요. 이스코가 2선과 3선, 상대 수비의 2선과 3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방적으로 좀 더 치우친 호날두라든가 벤제마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고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코 시프트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 UEFA 슈퍼컵 그 호날두가 선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일이 호날두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베일은 활용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요. 벤제마도 특유의 스피너이라든가 아니면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나도 공격 쪽에서는 기여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득점포를 가동하지는 못했지만 맨유 상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팀이 중원이 워낙 뒤에서 잘 풀어주니까 걔네도 활개를 친 거는데 뒤로 갈수록 또 잠수를 탔거든요. 물론 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좀 더 프리하게 움직일 때는 뭐 괜찮았지만 또 이제 호날두가 들어오고 뭐 좀 포메이션 바꾸고 이러면서 좀 또 다시 잠잠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베일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일이 장기 부상일 때 이스코 시프트가 힘을 발휘했으니까 베일이 돌아오고 나서 그 유기적인 움직임에 베일이 오히려 조금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는 이스코 시프트가 계속해서 성공하면서 플랜 A와 플랜 B, 이 공격 쪽에서 얘기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BBC 라인을 가동하더라도 또는 이스코를 가동하더라도 역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민곤 씨가 얘기한 중원에서의 탄탄함, 그리고 수비 쪽에서 특히 좌우 측면에서의 공격 지원은 거의 세계 최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앙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은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는 팀이죠. 라모스도 좀 휴가가 길었던 면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냥 그 레알 문제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이제 모라타라든가 페페가 나가면서 백업이 좀 아쉬울 뿐이고, 근데 뭐 백업들 같은 경우도 뭐 나초 같은 선수들도 있고, 뭐 바스케스가 오히려 뭐 베일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이제 레알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벤치 멤버들이 정말 쏠쏠하다. 이 선수들이 경기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거의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뭐 모라타라든가 하메스라든가 페페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뭐 세바요스라든가 테오 에르난데스 그리고 바예오 선수는 또 인대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또 백업 자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전히 백업 멤버는 단단한데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홈앤어웨이를 2경기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인 A가 강한 팀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백업 자원 로테이션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더 효과를 보는 팀들이 그런 모습이 나올 테고 플레인 A가 강한 팀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UEFA 슈퍼컵 보면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플레인 A도 강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약간 몇몇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 특히 이 피지컬적인 컨디션을 100% 올리지는 못한 상태다. 이것이 또 UEFA 슈퍼컵에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뭐 도움 2개를 비롯해서 맹활약했던 것이 또 승리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네. 가셨네요. 네.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면서 2억 2,200만 유로인가요? 400만 유로인가요? 여하튼 2억 2천만 유로 정도를 바르셀로나에게 소득을 올리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베르데 감독도 새로운 감독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MSN9이 해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세메도를 영입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네이마르가 가기 전부터 이 바르셀로나는 중원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베라티를 네. 노렸었는데 파리 쪽에서 굉장히 이제 뭐 단속을 엄청나게 하면서 막아냈죠. 네, 그러면서 이 원하는 중원도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믿었었던 네이마르마저 떠났으니 공격 쪽도 공백이 좀 생긴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이적 시장에서 데울 로페오라든가 세메도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고는 인해서 이 측면 수비 또는 측면 공격을 좀 보강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발베르데 감독이 슈퍼컵 치르기 전에 빨리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클럽 보드진에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뜻대로 잘 해왔으면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가진 않았겠죠. 이게 지금 당장도 뭐 덴벨레, 뭐 쿠티뉴 그리고 이니고라든가 또 이제 니스에서 플레이메이커를 하고 있는 세리 이런 선수들 다방면으로 좀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니고도 뭐 바이아웃 문제 때문에 지금 쫑난 판이고 뭐 쿠티뉴는 뭐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지금. 보내주면 갈게 뭐 이러고 있으니까 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런 일단 거. 리버풀 쪽에서는 거절을 했고 절대 안 보내죠. 돈이 없는 클럽도 아니고 본인도 미지근하면 안 올 거고. 그리고 덴벨레 쪽이 오히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덴벨레는 원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뭐 팬이라는 얘기도 뭐 있기도 했고 어쨌거나 근데 지금 와도 뭐 스페르코파에서는 네. 예,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덴벨레와 쿠티뉴면 정말로 알짜 영입이 아닌가. 덴벨레가 오면 그러니까 각각 1억 1,000씩 쓰는 거야. 2억 2천 벌었으니까 1억 1,000씩 쓰면서 돈 많은 걸 알고 보드진도 그냥 막 퍼진 안드레 고메스한테도 막 돈 쓰고 막 이런 팀인데요. 뭐. 여하튼 그걸 따라서 이제 덴벨레가 들어오면 덴벨레가 네이마르의 빈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크고 쿠티뉴가 들어오면 쿠티뉴는 공격 쪽에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중앙 미드필더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두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쿠티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영입하게 된다면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 외에 뭐 다른 선수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자르라든가 디발라라든가 뭐 여러 선수 이름만 쭉쭉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가장 돈이 많은 게 바르셀로나니까. 그러나 스페르코파에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영입하더라도 지금 상황의 전력을 얘기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이마르가 나가면서 지금 MSN에서 제일 젊고 활발한 선수가 나갔잖아요. 근데 네이마르가 이제 메시 수아레스의 좀 기동력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내려와서도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했는데 이 선수가 나간 것 자체가 굉장한 타격이고 지금 남은 선수들 중에 뭐 데올로페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데니스 수아레스도 뭐 할 수 있을까? 전 의문이 많고요. 그냥 기대야 할 것 정도는 뭐 발베르데 감독의 역량 정도겠는데 뭐 빌바오를 이끌고서도 뭐 선수들 잘 키워냈고 뭐 압박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이 방면에서 또 잘 맞춰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바르셀로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압박이었는데 그게 많이 실종이 됐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항상 안 될 때는 바르셀로나는 압박이 안 돼요. 압박이. 네, 중원을 완전히 내주죠. 그렇죠. 막 안드레 고메스도 망했고 뭐 투라는 뭐 어디다 놔도 못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영입 선수를 다 망하면서 꼬여버렸고 그나마 이제 전문 라이트백을 이제 영입한 거 세메두가 온 거는 호재긴 한데 지금 좌우 밸런스가 네이마르 이적으로 이제 망가질 것 같고 수아레스도 사실 좀 폼이 많이 떨어진 면이 있어가지고 좀 이번 스페르코파부터 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바르셀로나가. 네. 저는 일단은 경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엘 클라시코는 전력 이상의 무언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바르셀로나는 타격을 입었고 아직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네이마르의 빈자리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원에서의 기동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또다시 압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볼을 운반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는 그냥 모두가 메시만 바라보는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힘겨루기에서는 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만 홈에서는 네. 자, 일단 1차전은 깜누에서 2차전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집니다. 14일, 17일 펼쳐지는데 그러면은 스페르코파에서 누가 우승할까요? 레알이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이겨서 우승하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팀의 완성도나 뭐 전력의 안정성이라든가 지금 레알이 유리한데다가 또 2차전 허비점이 있다는 것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에서 바르사가 또 이제 자존심을 세울 공산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레알이 안정적으로 흔히 1, 2차전 이기는 패턴이잖아요.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이기고 그 패턴으로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양팀 모두 지금 피지컬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승패는 다 나올 것 같아요. 1차전, 2차전 다. 그러면은 각각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러면 스페르코파에서 누가 우승하냐는 홈에서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웃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전은 바르셀로나 승, 2차전은 레알 마드리드 승.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이 우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같이 했는데 이제는 안 올 거죠? 네, 물에 먹으러 가요. 물에 먹고 또 2시간 양평으로 가야 되죠? 네, 2시간 이상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프리미어 리그와 K리그 클래식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